홍준표 대표가 무슨 절필 중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무슨 문인인가요? 절필 이야기하게? 그건 아니죠. SNS에 특히 페이스북에 그동안에 썼던 글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샘문을 열어놨다예요. 이 샘문 이야기는 지난번에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합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문 닫았다. 내부 합의 과제다. 그런데 샘문은 열려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샘문 이야기하면은 뭔가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아니면 몰래 들어간다든가 떳떳하지 못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샘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 본인도 지역구를 대구 쪽으로 가보려고 한다 했는데 지금 예시를 냈던 달서병이나 북구 울중에서 하나 당협위원장 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지역구가 달서병은 과거에 새누리당 같이 했다고 현재는 대한애국당으로 가 있는 여전히 지금 태극기 부대와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오히려 친박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북구을은 지금 김현 전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 소속의 홍일학 의원이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지역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맞서는 쪽들은요. 그 지역의 지역구 북구를 다져왔던 주성령 전 의원은 안 된다라는 식 얘기죠. 지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야지 갑자기 거기 들어온다고 될 일이냐라는 얘기고 지금 요새 아주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구 샘문 통해서 의원 해보려는 걸 샘문 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무슨 얘기냐. 그 샘문은 들어가는 샘문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혹시 몰래 빠져나와서 바른정당 쪽으로 합류할 사람이 있는 그런 샘문이다. 비상구 탈출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달서병과 북구를 둘 다 거론하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지역구까지 고려해서 미리 선점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은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달서병하고 북을이 비었는데 조직 개편할 때 내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김상훈 위원장이 잡아준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TK, 박근혜 대통령도 TK, 저도 여기 초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TK 성공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고 TK 성골이니까 김영수 잡아줄 거죠.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구죠? 아까 김 의원 잘 받아들였고 김상훈 의원이든가요? 김상훈 의원, 최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본인의 전 지역구로 얘기한다면은 이전에 국회의원 했던 지역은 서울의 동대문 을이죠. 네. 현재 민병두 의원이 하고 네. 있는 지역이고 맨 처음 데뷔했던 지역은 송파 당시에 갑이었는데 그때는 송파 가불밖에 없을 때니까 현재는 가불병으로 나눠져 있는데 송파 쪽도 아니고 동대문 을도 아니고 대구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환 평론가. 대구에도 논란이 많고요. 참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표답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광진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이분이 광진 지역구를 버리고 다음에 광주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 정도 되면 정말 적진에서 가장 장렬하게 전사를 할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본인의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일 건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쉬운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저분에게 지역구 자리를 하나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다. 조금 전에 주성년 의원 과거에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에 법사위 활동을 했던 의원인데 원래 거기가 주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까? 북을이? 원래 동구 쪽이 지역구였는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북을 지역구를 신청했는데 양명모 전 이제 시의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그 지역구에 지금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 홍일학 의원이 당선될 때는 무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무소속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어쨌든 그 지역구에 강효상 의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강효상 의원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그 언론사 이제 보도 예, 그랬죠. 편집국장까지 편집국장을 지냈는데 했었죠. 예. 이분이 갑작스럽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야 대구 경북이라는 곳이 결국 보수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의 낙하산 안전지대구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지역 자원들이 예. 오히려 기회를 잃는데 홍 대표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 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거기까지 많습니다. 하시죠. 예. 예,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철근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 아까 샘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샘문 관련 얘기는 아마 직접적으로는 바른정당과 관련이 있는 얘기일 건데 요새 해보니까 국민의당도 무슨 바른정당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샘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문을 닫았다 했더니 뭐 앞문은 닫고 옆문을 좀 열어놓으면서 혹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예. 우선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지금 그 이른바 친박과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고름, 암덩어리, 뭐 바퀴벌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또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사실은 대선 때 그런 세력에게 당이 징계한 걸 해제해 준 사람이에요. 아, 그런 적은 있죠. 예. 해제를 해서 본인이 표가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잉 같이 하기 위해서는 또 암덩어리 뭐 바퀴벌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데 밀어내려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에서 이탈해서 한국당에 합류할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예. 또 유승민 대표는 11명은 국거인이 잘 뭉쳐있다. 뭉쳐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당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글쎄요 좀 흔들리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거의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말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결국 막말 막 이런 걸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노력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그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극복이 아니고 그 국정농단 세력인 그 친박이나 뭐 또는 비박 이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늪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 최근에 그 이른바 절필 글을 안 쓰고 페이스북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해를 받을까 봐 제가 예. 보기에는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거푸 이틀에 걸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죄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해요 표현이. 과해. 그죠? 과한데 실제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뭐 일제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참칭하는 경우에 내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일단은 근거는 있었죠.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예. 그 적폐청산의 그 출발이 어떻습니까? 실제 그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예컨대 뭐 국가 기밀을 본다거나 예. 일정하게 민간인들이 조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함 하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게 내란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시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상당수 사람들 제가 질문했을 때도 지금 차 의원처럼 내란죄라는 그걸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만은 문제 지적은 조금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유여의 최고위원은 아주 뭐 적절한 지적이다. 본인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재철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여당 대변인. 그 조금 전에 이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가 뭐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감찰실에 검사 출신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서 그분들이 자료를 보는 것은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장의 그 임명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 그 내용을 개혁발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불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어겨서 이 적폐청산 TF를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적폐청산 TF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윤리 뭐 제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란죄라는 것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야기시켰던 소위 계엄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피해주고 했던 이것이 내란죄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적폐청산 TF의 활동, 각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검찰에게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 예. 마치 이것을 내란죄라는 걸로 그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윤리 제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요. 예. 그렇게 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예컨대 영장을 부결시킨 구속적부심 판사에 대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연수원, 특정 성향의 사람이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왜 내란죄만큼도 나는 심각한 건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그 제소를 안 해요? 여기 뭐 의원이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대답은 못 하시겠는데. 예. 나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큰 그러면 뭐 문제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은 뭐 한국당이 주도해서 한번 뭐 제기를 해볼 네, 수 그건 뭐 있을 것 자유한국당이 같은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팩트를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는 그 해석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와 지금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내란죄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네. 차원의 얘기죠. 네. 사정원 교수 좀 발언이 좀 쉬었죠? 예, 저는 방금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과 지금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을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형적인 좀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자체가 미국처럼 배심 문제가 아니고 이 단독 판사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적 뭐 하나의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 법 감정하고 상당히 조금 뭐 좀 배치되는 판결이었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뭐 그 발언이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야기하는 내란죄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좀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심재철 국회부의장 스스로가 1980년 5.18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본인이 기소당했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군부가 자신에게 적용했던 그때는 내란 뭐 조작이었던 음모라는 것이 거고요. 얼마나 황당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란인죄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혐의의 중요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의 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서 내란 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앞서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막말 때문에 페이스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심재철 지금 국회 부의장의 이 발언 자체도 저는 뭐 거의 홍준표 대표 이상의 저는 뭐 막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그 정도의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고발하십시오. 하시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의 예. 하나의 그걸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이라는 직위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금 예. 좀 잘 모르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동조할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국민들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얘기 듣고 법률가인 정혁진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이 심재철 부의장님은 제가 보기엔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내용도 그렇고요. 사실 그 뭐 내란죄까지 얘기한다는 게 좀 과하다는 측면도 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좀 현직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네. 판결을 한 판사에게
SNS든 뭐 공사석이든 간에 비난하는 것은 헌법의 상권분리 위반입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젠가요? 그 부분은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앞장서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퍼나르는 SNS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뭐 내란죄 관련 부분은 내가 이제 뭐 과한 얘기단 공유하는데 다만 다른 위법 여부에 관해서 문제를 뭐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조금 무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내란죄를 단어 자체는 좀 이야기하려면 과하네요. 예, 예. 이 그 법전을 봐야 되거든요. 형법에 내란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내란죄하고 외환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내란죄를 갖다가 들고 온 건데 내란죄 개념이 뭐냐면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란죄로 문제가 됐던 사건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대개 옛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내란죄로 됐는데 예. 그런 식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 부의장이 폭동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예. 이야기를 갖다 했다가 예. 뒤늦게 폭동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이념적 폭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 폭동은 얘기를 또 썼죠. 뭐냐면은 예.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정신적이나 이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폭동이라고 하는 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더 문제는 뭐냐면은 유여의 최고위원이 법학 박사란 말이죠. 예. 독일에서 법학 박사 받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은 따지고 올라가면 독일법으로 가니까 사실은 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국회의장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도 아마 저런 발언했으면 또 뭐 사람들이 동의하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법률적인 좀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익진 변호사 해석은 전혀 법률 조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했다 이런 주장 같군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절필 중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무슨 문인인가요? 절필 이야기하게? 그건 아니죠. SNS에 특히 페이스북에 그동안에 썼던 글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샘문을 열어놨다예요. 이 샘문 이야기는 지난번에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합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문 닫았다. 내부 화합이 과제다. 그런데 샘문은 열려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샘문 이야기하면은 뭔가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아니면 몰래 들어간다든가 떳떳하지 못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샘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 본인도 지역구를 대구 쪽으로 가보려고 한다 했는데 지금 예시를 냈던 달서병이나 북구 울중에서 하나 당협위원장 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지역구가 달서병은 과거에 새누리당 같이 했다고 현재는 대한애국당으로 가 있는 여전히 지금 태극기 부대와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오히려 친박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북구을은 지금 김현 전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소속의 홍일학 의원이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지역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맞서는 쪽들은요. 그 지역의 지역구 북구를 다져왔던 주성영 전 의원은 안 된다라는 식 얘기죠. 지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야지 갑자기 거기 들어온다고 될 일이냐라는 얘기고 지금 요새 했던 지역은 서울의 동대문 을이죠. 네. 현재 민병두 의원이 하고 민병두, 있는 네. 지역이고 맨 처음 데뷔했던 지역은 송파 당시에 갑이었는데 그때는 송파 갑을밖에 없을 때는 현재는 갑을병으로 나눠져 있는데 송파 쪽도 아니고 동대문 을도 아니고 대구로 경남도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환 평론가. 뭐 대구에도 논란이 많고요. 아, 참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표답다 이런 뭐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광진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이분이 광진 지역구를 버리고 다음에 광주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 정도 되면 정말 적진에서 가장 장렬하게 정살
전사를 할 각오를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본인의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일 건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쉬운 선택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저분에게 지역구 자리를 하나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다. 조금 전에 주성년 의원 과거에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에 법사위 활동을 했던 의원인데 원래 이분이 거기가 주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까? 북을이? 원래 동구 쪽이 지역구였는데 예.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북을 지역구를 신청했는데 아하. 양명모 전 이제 시의원이라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잉 같이 하기 위해서는 또 암덩어리 뭐 바퀴벌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데 밀어내려고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에서 이탈해서 한국당에 합류할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예. 또 유승민 대표는 11명은 국거인이 잘 뭉쳐있다. 뭉쳐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당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글쎄요 좀 흔들리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거의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말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결국 막말 막 이런 걸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노력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그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극복이 아니고 그 국정농단 세력인 그 친박이나 뭐 또는 비박 이 그 관계에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늪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 최근에 그 이른바 절필 글을 안 쓰고 페이스북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 아주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구 샘문 통해서 의원해보려는 것이 샘문 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무슨 얘기냐? 그 샘문은 들어가는 샘문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혹시 몰래 빠져나와서 바른정당 쪽으로 합류할 사람이 있는 그런 샘문이다. 비상구 탈출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달서병과 북구를 둘 다 거론하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지역구까지 고려해서 미리 선점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내 정치 인생 마지막은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달서병하고 북을이 비었는데 조직 개편할 때 내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김상훈 위원장이 잡아준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TK, 박근혜 대통령도 TK, 저도 여기 초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TK 성공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고 TK 성골이니까 김영수 잡아줄 거죠.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구죠? 아까 김 의원 잘 받아들였고 김상원 의원이던가요? 김상원 의원, 예, 최선 그렇게 의원이죠. 했는데 만약에 본인의 전 지역구로 얘기한다면은 이전에 국회의원 하고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예. 그 지역구에 지금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 홍일학 의원이 당선- 당선될 때는 무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무소속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어쨌든 그 지역구에 강효상 의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 예. 대구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강효상 의원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그 언론사 이제 보도 예, 편집국장까지 그랬죠. 편집국장을 했었죠. 지냈는데 예. 이분이 갑작스럽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야 대구 경북이라는 곳이 결국 보수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의 낙하산 안전지대구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지역 자원들이 예. 오히려 기회를 잃는데 홍 대표가 좀 나서고 있는 것 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거기까지 많습니다. 하시죠. 예. 예,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철근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과 샘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샘문 관련 얘기는 아마 직접적으로는 바른정당과 관련이 있는 얘기일 건데 요새 해보니까 국민의당도 무슨 바른정당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샘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문을 닫았다 했더니 뭐 앞문은 닫고 옆문을 좀 열어놓으면서 혹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예.
우선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지금 그 이른바 친박과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고름, 암덩어리, 뭐 바퀴벌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또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사실은 대선 때 그런 세력에게 당이 징계한 걸 해제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 적은 있죠. 예. 해제를 해서 본인이 표가 필요할 때는